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표 토토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는 좀 제가 좀 일이 좀 있어서 어, 프로토 영상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토 영상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최종픽과 독시픽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일단 풀럼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승부가 좀 많았었던 전적이 있었고 본머스가 풀럼 상대로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풀럼이 일단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미트로비치가 결장을 하고 나서의 풀럼의 이 장점이었던 제공권 축구가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하면서 좀 경기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던 풀럼인데 본머스와 비교했었을 때 저는 풀럼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흐름들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풀럼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홈경기라는 점과 제공권 힘싸움에서 저는 풀럼이 조금 더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픽과 독시픽 모두 풀럼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고요. 일단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울버햄튼이 조금 더 앞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종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 경기는 무승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노팅엄과 경기력을 비교했었을 때 울버햄튼이 조금 더 좋은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울버햄튼이 지금 수비적인 부분들도 너무 불안하고 공격적인 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질 버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서 울버햄튼의 승도 포함을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주는 경기적인 부분들, 경기력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울버햄튼과 노팅엄 이 경기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엘체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발렌시아가 엘체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의 경기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 상대 전적에서도 발렌시아가 좀 앞섰었던 부분들, 저는 고민 없이 최종픽과 독시픽 모두 단통 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렌시아가 홈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도 괜찮고요. 반대로 엘체가 원정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도 아쉬운 점이 있겠고, 이 발렌시아가 이 공격에서의 최근에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카바니가 들어오고 나서의 모습들이 좋아진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바니가 들어오고 나서의 경기력 이나 흐름적인 부분들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좀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의심 없이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지만 이제 토트넘이 에버튼 상대로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픽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경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의심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토트넘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많죠. 에버튼이 지금 좋지 않은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뭐 최근에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시즌 초반보다는 에버튼이 나아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토트넘이 어쨌든 이 경기력에 비해서 순위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꾸역꾸역 승리하거나 꾸역꾸역 무승부를 만들어내거나 이러면서 답답한 부분들은 분명히 맞지만 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점이 에버튼과의 경기력 차이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어쨌든 뭐 스쿼드의 차이도 있고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는 토트넘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홈경기이기 때문에 최종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아무래도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마요르카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의심 없이 마요르카의 단통 승으로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 없이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세비야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정배당을 받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보여줬었던 모습들이나 아니면 유럽 대항전으로 이런 세비야의 체력적인 그런 부담들, 전체적으로 마요르카가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이강인이나 일단 뭐 무리키의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세비야가 체력적인 부분도 좀 부족하고 이 공격에서의 이 모습들이 마요르카가 최근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변의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드는 경기라서 최종 픽과 독시픽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 6번 경기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빌바오가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최종픽과 독식픽 동일하게 좀 선택을 했습니다. 두 팀에게 있어서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아요. 왜냐면 빌바오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 이 역습적인 부분들도 좋고 세트피스적인 부분들도 좋고요. 수비는 워낙에 원래부터 좀 안정적인 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틀레티코와 비교해봤었을 때는 경기력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빌바오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 특히 결정력적인 부분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픽과 독시픽 모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셀타비고가 4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일 때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픽에서는 이 경기를 좀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죠. 투표율이 소시에다드 쪽을 가리키고 있긴 한데 일단 배당이 셀타비고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홈에서의 셀타비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믿을 만한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시에다드가 최근에는 이런 결과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공격에서의 결정력적인 부분들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수비적인 부분들도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공격에서의 이 수비는 아쉽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시에다드와 셀타비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 승패 방향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셀타비고의 공격이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는 판단 하에 셀타비고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셀타비고의 단통 승만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대 첼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첼시의 승, 아스톤 빌라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팀 맞대결에서 일단 첼시가 좀 앞섰던 부분들도 있었고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는 공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타이밍에서 수비는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첼시는 좀 흐름을 타고 있는 분위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첼시의 이런 좋은 흐름을 막기에는 아스톤 빌라의 경기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단통 패로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일단은 리즈가 아스날 상대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우선은 최종에서는 단통 패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즈가 보여주는 최근의 경기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아스날이 불안해 보여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의 연승적인 부분들이나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라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개인적으로 리즈 상대로 전적도 좀 앞섰었고 경기력도 앞서기 때문에 최종에선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이변을 가져간다면 개인적으로 리즈 스타일상 그리고 아스날 스타일상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측면에 대한 수비적인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변이 나온다면 승패 방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이 사우스햄튼이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난해한 경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웨스트햄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도 일단 웨스트햄 쪽을 가리키고 있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웨스트햄이 최근에는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이 이런 이 원정에서의 웨스트햄을 믿기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력 차이가 사실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점도 저는 좀 마음에 걸려서 최종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알이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이번 시즌 보여주는 흐름들 레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받쳐주는 모습들에서의 이 퀄리티 차이가 레알과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레알이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최종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사실 뭐 레알이 최근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좀 약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최종에서는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지우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버풀이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분명히 맨시티가 경기를 주도하고 펼쳐나갈 텐데 리버풀은 오히려 공간이 있을 때 더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오히려 역습 한 방에 맨시티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안필드에서의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이변의 가능성도 그리고 이변의 느낌도 좀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맨시티가 지금 압도적인 상황이고 리버풀은 흐름이나 경기력이나 모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리버풀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의심 없이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에스파뇰이 바이돌리드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에스파뇰이 보여주는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최근에 바이돌리드가 의외로 경기적인 부분들이 괜찮긴 합니다. 경기적인 부분들이 괜찮긴 한데 원정에서의 바이돌리드 그리고 홈에서의 에스파뇰이라면 적은 찬스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에스파뇰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에스파뇰의 한 방이 저는 이 경기의 승패를 좀 좌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알메리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베티스가 홈일 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티스가 알메리아 상대로 좀 약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알메리아가 역습적인 부분들이나 이 괜찮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베티스가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은 팀이라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봤을 때 알메리아의 득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베티스의 최근의 흐름이 결정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베티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둬도 좋지 않을까. 물론 경기력이나 스쿼드나 베티스가 앞서지만 투표율이 너무 올렸다라는 생각이 조금 강하게 들어서 최종에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로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있는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